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여자 배구 제7구단 광주 AI 페퍼스가 6경기 만에 감격적인 창단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얻어낸 값진 승리인데요. 5연패 끝에 승리를 거둔 AI 페퍼스는 경기 직후 모두 이 선수들이 코트로 뛰어나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매 경기마다 아쉽게 패배했거든요. 네. 또 최강 현대건설한테도 절대 이렇게 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드디어 이겼네요. 맞습니다. 우리 광주 AI 페퍼스 도쿄올림픽 주전센터 양효진이 버티는 최강 현대건설을 맞아서 풀세트까지 몰아쳤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2, 점수는 15대13까지 다 잡았던 대열을 아쉽게 놓쳤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서 어제는 기업은행을 상대 홈코트 경기 화성체육관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창단 첫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특히 최근 기량이 만개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이 무려 39득점을 뽑아냈고요. 이한비, 박경현을 비롯해 평균 나이 21살의 투지 넘치는 페퍼스 선수들이 한 점 한 점 몸을 날리면서 그 공을 받아냈습니다. AI 페퍼스의 다음 경기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염주 종합체육관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1라운드 6전 전승을 기록한 최강 현대건설과의 리턴 매치인데요. 광주 팬들의 응원을 받고 기적적인 경기를 펼쳐주길 바라봅니다. 네. 또 광주뿐만 아니라 국내 배구 팬들이 내년에는 우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가 AI 페퍼스로 국내 복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또 기대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이끈 김연경 선수, 실력 면에서도 세계 최고지만 이 너튜브 구독자 수가 140만 명을 넘어서 세계 남녀 배구 선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예능 광고를 가리지 않고 섭외가 잇따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데요. 신생구단 광주 AI 페퍼스가 리그에 적응하고 또 여자 배구의 전국적인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년에 김연경 선수가 AI 페퍼스로 국내 복귀해야 한다는 이 팬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배구계에서도 김연경 선수 부모님의 고향이 구례인 만큼 심리적으로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어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페퍼스 그 선수단이 다 젊은 층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에게도 어떤 경험과 또 김연경 선수의 노련미를 좀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됐으면 맞아요.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으로 호남 비하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고 홍남순 변호사 화순 생가를 먼저 찾아 유족과 차담회를 가졌고요. 이어 5.18 자유공원을 방문하고 5.18 국립민주묘지로 이동해서 추모탑에 헌화, 분향하려 했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윤 후보는 먼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40여 년 전 5월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과문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체로 싸늘합니다. 이 대선 가도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인데요.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사과라는 것은 즉석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월 어머니들과 5.18 관련 단체 회원들, 시민들, 대학생들도 5.18 묘지를 방문한 윤 후보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방문 내내 비난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5.18 단체 측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앞으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을 명백하게 또 징계 또는 제명 조치하고 또 직위를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등 구체적인 그 시기와 약속을 내놓는다면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인 약속들로 사과의 진정성을 담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진짜 사과는 이 이후부터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네, 전국의 농민들이 전국을 누비는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농민 총궐기 참여를 위해서인데요. 지난 월요일 제주에서 출정식을 연 농민들은 동군, 서군으로 나뉘어서 현재 서군은 광주, 동군은 경남 진주에 도착해서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농민들이 전국 농민 총궐기를 열게 된 건가요? 네, 농민들은 농정을 시장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농민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를 보상할 것, 투기 농지 몰수와 농지 공영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농촌 인력난 해결, 농민 수당 확대, 청년 농민 기본자산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조치들만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켜내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항들을 농업 의제로 반영해서 신자유주의 적폐 농정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지금 농민들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는 좀 귀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